지금 후보님이 보시는 민심, 국민들의 뜻,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계속 팽팽하잖아요. 뭐 물론 이게 균형이 물론 예. 어떻게 좀 뭐 탄핵해야 돼, 검사도 탄핵해야 된다, 뭐 예.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예. 네, 맞죠. 근데 그게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를 확실하게 넘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죠.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꾸 이런 예를 들면 저는 김문수 네. 저 장관 임명하는 거 보고 아. 저 진짜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아니 왜 이러지? 아니 뭐 한번 그냥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자존심을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뭐 이진숙 네. 굳이 저 사람을 꼭 해야 되나? 뭐 방송을 장악해야 되는 그 긴급하게 장악해야 되는 그런 뭐 필요성 때문에 그럴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 지명은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면 뭐 그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 그다음에 뭐 계속 벌어진 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겨울 한겨울에 얼음 위에 서 있잖아요. 네. 얼음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차가 올라가도 막 그렇습니다. 안 깨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서 있으면 얼음이 녹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젠가 얼음은 깨집니다. 그렇죠. 조금 얇아지는 거죠. 근데 얇아져서 깨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네. 예. 국민들께서도 인내를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지만 그냥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지점에 이를 수 있어요.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겸허함을 가져야 된다. 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 세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이고 사실은 아주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마음을 돌려먹는 순간, 어느 순간 얼음이 그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얼음도 깨지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도 오게 되죠. 결국 오는 거죠. 그 어제 이제 외통위에서 질의하시는 모습 봤는데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들고 제가 웬만하면 소리 안 내려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고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이 화가 막 나서 잘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아니 잘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그건 그야 주장이니까 할 수 네. 있잖아요. 전 팩트에 관한 얘기들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우롱하는 거지. 그렇죠. 참 그 2km 떨어진데 거기다가 거기다 해놓은 것도 만들고. 그렇고 전에 어디 무슨 도지? 네. 사도광산 전에 군함도. 네. 군함도에 대한 합의와 사도광산에 대한 합의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합의한 거하고 얘기하면 같다. 여기서 했으니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이 논리가- 논법을 동원해서 참 그래,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보면 오늘도 그 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는 사람 태도도 네. 보면 김태규 김태규 너무 부위원장.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싸워라. 이런 국무위원한테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국무위원들이든 뭐 공무원들이든 뭘 그리 고압적으로 국민 앞에 그리고 콧대 세우고 턱 쳐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수록 사실은 업보가 쌓이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세로 예.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래야지. A가 B야 본질적으로 같아. 둘 다 알파벳인 것 같잖아. 네. 뭐 이런 태도. 가르치는 태도 보이고 막 이런 게 국민들 볼 때는 이건 아닌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절은 결국 바뀌고 그럼요. 두꺼운 얼음도 다 녹아버릴 것이다. 때가 되면 녹아서 깨집니다. 그렇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임계점. 거기로 해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아직 뭐 변화의 기미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 계속 조금씩 녹고 있는 거죠. 음.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그걸 쌓고 있는 겁니다. 아하. 축적되죠.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결국에는 내일 광복절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석 관장 문제나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다는 말 전언에 따르면은 아니 지금 광복절 안 할 거다. 먹고 살기 진짜 힘들고 민생이 어려운데 왜 이념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또 네. 국민들께서는 다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념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연찬에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이념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념을 네.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저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박정희 기자하고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하신 말을 따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목사님 따라한 게 아닌가. 중요하죠. 좀 그런 거라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런 건 예를 들면 단편적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장 얘기나 이런 게 그런데 아주 꾸준하게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독도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 기사가 나왔던데 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군내에 있는 독도 모형을 두 군데를 철거해 버렸대잖아요. 왜 철거합니까? 뜬금없이? 그래서 뭐 이 그 공사 설명은 이게 안전에 좀 위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철거한다. 사람이 다쳤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불편하기를 했습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 네. 그 자리에. 2010년부터인가 네. 설치가 돼서 막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예. 독도에 대한 훈련도 지금 독도 방어 훈련 네. 이것도 없어져 버렸대잖아요.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독도 방어 훈련이 예. 독도에 대한 일본 침탈 행위 기록이 다 외교부 뭐 어디 문서에 다 사라져 버렸대잖아요. 그리고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 계속 하잖아요. 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적으로 쓰잖아요. 우리 정부도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 독도를 둘러싸고 뭔가 체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만 계속 생겨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가 개입된 것들이 쌓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계속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